호남에서 최고위원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호남 입장에서는 어라? 이재명이 민주당?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재명 대표 한 명 때문에 뭐 한국의 도덕 시스템, 네.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영향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변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면 어떻게든 본진이 호남인데 지금 5명 최고위원 중에 김민석, 영등포, 그다음에 누굽니까? 김병주, 남양주, 네. 그 한준홍 경기 고향이에요. 예. 그리고 이현주도 저기 용인, 전현희 서울 중성동 가. 호남에서 했던 민영배, 호남 유일하게 광주 출신 최고위원 후보였던 민영배 의원은 7위를 했습니다. 7위. 예, 그리고 지역구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현주나 전현희 이런 사람들은 다 경상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보면은 여기 호남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호남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민주당의 질적 변화가 저는 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저는 요거를 받아들이는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호남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남은 두 개의 카드를 쥐고 있어요. 이를테면 호남에게 국민의힘은 없죠. 호남에게 그렇죠. 국민의힘은 없지만 없죠. 호남 입장에서는 재명이가 이래야 조국으로 가버릴까야?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호남 그렇죠.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예요. 이미 네. 호남 유권자들, 호남 민주당원들이 네. 그걸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맞습니다. 징후가 이미 최고위원 결과, 저희는 이제 결과적으로 네. 최고위원 5명 당선된 결과로 말씀드렸지만 네. 진행 과정에서 호남에서 그 대표 전대 투표율이 말해줬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보도를 이미 했는데 한번 네. 비교를 해보면은요, 네.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남 전대 투표율인데요. 처음에 낮죠. 사전 투표, 온라인 투표 했지 않습니까? 네. 대구가 52%, 네. 경북이 47%, 부산이 42% 나오고 있는데 네. 광주가 25% 나옵니다. 맞습니다. 전남 다 23%, 아시죠? 네. 전북 20%.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 네. 당원 전체 숫자는 뭐 호남이 더 많을 거지만 예. 그 당원들에서의 투표율이 네. 저렇게 많다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남이 상당히 이미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뭐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봐야 이재명인데, 네. 에이, 안 찍어도 되지. 네. 라고 한 것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들 뜻에 좀 미흡하다. 뭐라 그러죠? 솔찬이 마음에 안 찬다는 느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약간 특히나 광주 전남이 정말 정치의 도시잖아요. 예. 저는 그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것들이 이 광주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많다고 광주 호남 예.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요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이따위로 할래? 하는 느낌? 그러겠죠. 예. 네. 그죠. 저는 딱 그 사인이었다. 불만이죠. 네. 그게 무슨 예. 대단히 무슨 무슨 이재명이 정의롭지 않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호남을 이렇게 홀대해라는 거에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주겠다 하는 저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당원들이 무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이 지금 정의롭지 않아. 저는 이래서 투표를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이 어대명이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어 때문에 투표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당에서 유력한 후보로 내놓는 사람들, 지금 이재명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개딸이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비호남계라는 것들을 딱 보고 나서 그러네. 우리가 갈아탈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선택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미 이제 지난 총선 때 충분히 보여주지 보여줘. 않았습니까? 총선 때 호남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조국 혁신당이 높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당장 이제 지금 이미 선거방송 심의위 같은 것도 벌써 꾸려졌거든요. 10월 16일인가요? 전국적인 지자체 재보궐선거. 네네. 전남 영광하고 곡성 두 군데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 이미 글로 내려가 있더만요. 그렇죠. 거기는 그리고 이제 이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전남 곡성 민주당의 이상철 당선 무효. 무효. 예.
전남 영광의 강종만 무소속이었는데 당선 무효. 둘 다 지자체 군수입니다. 네네. 이 당선 무효가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두 군데가 부산 금정구청장하고 인천 네. 강화군수, 국민의힘 김재윤 군수 구청장, 그리고 국민의힘 유천호 강화군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두 분 이제 돌아가셔서 6호기 때문에 여기는 네. 보궐선거가 두 개 열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호남, 전남 곡성과 전남 영광에서는 재선거가 열리고요. 부산 금정구하고 인천 강화에서는 네. 보궐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곧 저기 이번 총선도 곧 막 당선 무효형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보궐선거들 또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죠. 호남을 조국혁신당이 네. 조용한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네.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라도 얻어서 살겠다고 거기 가서 해서 신장식이랑 뭐 내려가서 한다는데 이게 묘해요. 네. 제가 느낌이 호남인데 또 조국은 또 PK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의 또 이 예. 문재인이 맞습니다.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 쪽의 지분인데 지난 문재인 정권 자체가 이미 호남과 PK의 결합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져 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이를테면 노무현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노무현 그러니까 때부터죠. 이를테면은 호남은 지금 정치적인 적자, 선택을. 대선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이래로 호남권에서의 대권 후보가 누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부울경이죠. 이낙연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낙연 정도, 정동영이 있었고 네. 이낙연이 있었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실제 그리고 대권까지 성공한 것은 다 PK 후보들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예. TK 후보는 호남이 TK랑 손잡은 게 이재명이네. 맞아요. 근데 한 번 떨어졌잖아요. 네. 한 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호남이 PK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왜냐면 거기다 김경수도 나왔잖아요. 네. 김경수도 있고 조국도 있고. 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 입장에서는 잠깐만 우리가 그거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지금 이재명 밀어주는 게 맞는겨? 이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맞는겨?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 마음이 없는지는 저는 꽤 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호남 정치의 부계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게 호남이 DJ의 정치의 본고장이었고 그랬는데 왜 호남에서는 굵직한 후보군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호남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호남식 정치가 전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를 지금 호남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호남적 가치, 호남의 대중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왜 전 국민적인 대권 후보로 거론되지 못하는가? 이거는 실제로는 호남의 실패죠. 그렇죠. 네. 상당히 큰 스케일의 담론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네요. 진짜 갑자기 맞는 뜬금포? 그건 아니고요. 네. 정말로 중요하게 유권자들로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호남에서 네.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릴 사이 데려오듯이 네. 대릴 사이 데려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쨌든 민주당 정권을 창출시켜 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 여기 얘기 들어올 때 민주당의 변질이 조금 생각이 된다. 이재명 대표에 해서 민주당이라는 정통 야당의 속성이 좀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더불어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쵸. 어떤 그런 개인 투사형 인물들이 있었다라면 그 이후에 호남에서의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과거의 민주화 운동 관련한 일종의 지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만 과도하게 매달리면서 그 호남 지역 스스로를 굉장히 고립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남 지역이 정서적으로 국민사회에서 고립화되니까 거기서 정치인들이 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즉 호남이 이를테면은 5.18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5.18의 그 민주화에 대한 기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들을 뭐 성장이라든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아젠다로 좀 밀어줘야 어떤 정치인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클 거 아닙니까? 근데 호남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그 주장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자기들의 어떻게 네. 본다면은 좁은 이해관계, 네. 전 국민적 아젠다를 던지지 못하고 맞습니다. 있다. 아 그런 건 좀 생각. 이제 훌륭한 말씀 잘 민주당 아주 민주당의 아주 건설적인 얘기를 진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이제 매주 유튜브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어떤 지역적인 맨날 네. 그 어떤 문제에 빠져가지고 네.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때는 지루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이게 좀 큰 안목에서 보는 정치를 하시는 그런 얘기들도 좀 네. 기회도 있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거는 이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호남이 한 명도 없는 것 때문에 시작된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호남 정치의 어떤 그 네. 반성해야 될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는 거를 호남 말씀해 정치는 준것 지금 같아요. 거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대각선에서 네.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지지난주 했습니다마는 그 동교동 김대중 기념관, 동교동 김대중 사저가 그런 식으로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민주당에서조차 네. 되어 네. 있는 것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저 카밀라 킴이 군산 출신입니다. 예. 피해 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피해 의식이군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이런 피해 의식만으로 혹은 뭐 일종의 어떤 다른 지역에 대한 적개심 뭐 이런 걸로 정치인이 큰 대권 후보가 저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하면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말 후보 하나가 없는 호남이 정말 정치의 도시인데 이거에 대해서 호남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게 보시는 게 지금 군산 출신 카밀라님 보여준 것처럼 또 그 민주당 지지자들 또 호남 유권자들 분들도 저희 이 유튜브 많이 보시면서 또 같이 생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